아, 인류는 끝났다. 오늘은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알파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대에 있는 교수님들은 서울대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올해 세미나의 연자가 이세돌 기사님이시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최근 컴퓨터 과학에서 정말 엄청난 세 가지의 발명이 있었죠. 하나는 알파고, 두 번째는 챗GPT, 그리고 세 번째는 알파폴드입니다. 노벨상을 탄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에 관련이니까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알파고랑 챗GPT 중에 어떤 게 더 충격적이셨나요? 사실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나 대중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챗GPT와 같은 LLM의 발전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알파고는 그냥 뭐 바둑이라는 하나의 게임을 컴퓨터가 정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알파고가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서울대 있지 않고 유대학에 있을 때였는데 알파고가 너무나도 잘해서 이세돌 기사를 이기는 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잠을 되게 잘 자는 성격이고 MBTI도 극 T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너무 두려운 마음과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으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항 차원,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차원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NP, hard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놈이거든요, 그게. 찾아보니까 P 스페이스 hard라는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터레이션 한 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지수적인 익스포넨셜 타임의 벽이 깨지는 걸 본 순간 아, 인류는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 이 문제가 풀리면 다른 익스포넨셜 문제도 다 풀린다는 얘기잖아.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뭐 예술 쪽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LLM도 결국 계속 발전해서 GPT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어떤 문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GPT는 사실은 덜 놀랍기는 하죠. 왜냐하면 계속 걔는 뉴럴넷을 트레이닝 해가지고는 결국에 앞쪽에서 문장을 쫙 쏴줬을 때 뒤쪽에 무엇이 나올지를 인터넷에서 인간의 그런 모든 지식을 배웠을 때 그 지식에 부합하게 뒤를 그냥 채워라라는 느낌으로 계속 가장 라이클리한 거를 채워주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GPT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제 생애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정말 뛰어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앨런 튜링이 개발한 테스트로서 직접 인간인 거를 보지 않고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할 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LLM 레벨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격변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뭐 정답은 모르죠. 몇 가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AI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LLM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잘 익히면서 우리의 도구로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딩 그리고 컴퓨터한테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바이브 코딩 같은 것도 저희가 잘 익혀두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찾았을 때 그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저희 인생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교수직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인 개발도 하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어떤 코딩이나 바이브 코딩을 배워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는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드는 셈이겠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코딩 쪽에 계속 집중되어 계시던 분이라면 또 다른 분야에 어떤 눈을 돌리면서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장치, 그러니까는 세컨 초이스, 백업 플랜을 항상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뭐든지 열심히 잘 해서 잘 살아남고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한 이 바둑이라는 문제를 풀고 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런 격동의 시대를 아빠가 살았어. 근데 이런 힘든 시기에도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셔서 이 큰 변화의 시기를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